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 버스 생활자 시점을 쓴 작가 양윤희라고 합니다. 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소소한 일상을 따뜻한 이야기로 담아내셨는데요. 네. 버스를 소재로 택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원래는 되게 초보 운전자예요. 그래서 운전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운전을 썩 즐기진 않고 아이들 때문에 운전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이들 이제 어릴 때 데리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려주고 가기 바쁘고 뭐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멀리 발령을 받고 아이들은 커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걸어 다니게 되니까 제가 혼자 이제 버스 타고 학교를 가게 되면서 혼자 타는 게 너무 여유 있고 좋더라고요. 해방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타고 간 그 버스의 노선이 굉장히 길이 아름답고 좋았어요. 볼거리가 많았고.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 되게 즐겁게 출퇴근을 했던 그렇게 됐습니다. 예, 143번 노선도가 참 네. 좋더라고요. 강남, 종로, 대학로까지 즐겨 타는 노선이신죠? 네. 주로 이제 저는 반포대교를 지나서 용산, 남산, 그리고 명동 명동 거리를 지나고, 그 뒤로는 종로까지만 가고, 전 그 뒤로는 잘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타 보니까, 창덕궁하고 그 이외에 해화동까지 되게 이어지는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길이더라고요. 143번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루 평균 2018년에 조사한 바로 의하면 38,000명 정도가 하루 평균 38,000명이 탄다고 해서 와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서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다른 소재의 에세이를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버스라는 그 영감을 딱 어디서 얻으셨나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빴어요. 사실 버스에 내 몸을 이제 익숙하게 하는, 적응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니까,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모두들 좀 피곤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긴 했지만 좀 몸이 덜 풀린 상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버스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맞아요.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보이면서 버스가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줄이 없었는데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재밌다. 나도 저런 사람들의 심리가 모두가 똑같고 다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그런 심리가 보이니까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고 이런 걸 글로 쓰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소재를 모으기 시작했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좀 많이 관찰했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고 가는 그 속에서 삶을 배운다고 하셨는데요. 작가님은 버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장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에피소드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책에도 사실 나오긴 하는데, 제가 몰타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몰타를 여행했을 때 되게 낯선 나라고, 저도 몰타에 대한 별로 배경 지식이 없이 갔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떤 아침 출근길에 승객이 버스를 탔는데, 여자 승객이 버스를 탔는데 지폐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버스 기사가 돈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서 나눠주는데, 금액이 큰 돈이다 보니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막 신랑이 어떡하지, 뭐 저러고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뒤에 있던 남자 승객이 와서 내가 내주겠다고 그러면서 돈을 내주고 빨리 출발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누군가가, 저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 사는 모습이 거의 똑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고,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버스비가. 근데 저렇게 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모아오는 것 같아요.
멀미는 안 하세요? 만원 네. 버스에 서서 다니면 힘들 법도 한데, 일상에서 글을 끌어내는 필력이 있으세요. 아, 평소 글쓰기 루틴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글을 쓰게 된 것이 일기 덕분이거든요. 아, 초등학교 때 되게 일기를 잘 못 썼어요. 왜냐하면 일기를 쓰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일기를 쓰다가 제가 일기를 너무 못 썼는데, 어느 날 현복이의 일기라는 책을 읽게 되고, 현복이의 일기가 너무 저한테 감동을 줘서, 아, 일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저는 그때 4학년이었지만, 현복이는 6학년이었어요. 그 음, 현복의 일기를 쓰는 사람은 현복인 6학년이었는데, 아, 그 책을 보고, 아, 일기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제가 일기를, 그 사람이 썼던 일기를, 현복의 일기를 보고, 따라 쓰기, 이렇게 본 떠서, 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자연스럽게 글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일기가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은 뭐 쓰지?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럼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쓰면 되겠다. 일기로도 많이 썼지만 그냥 저거를 그냥 글로 한번 남겨보고 싶다. 이 장면에서 음, 내가 얻을 교훈은 이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찰하게 되고 여기서 남는 교훈은 뭐지? 생각하게 되고 많이 배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글쓰기를 좀 좋아하셨어요? 음, 선생님이시니까 책도 잘 음, 읽고 글도 잘 쓰실 것 같은데요.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은 해보진 않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기 쓰기가 기본이 되었고 대학 때도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하면서도 그리고 육아하면서도 꾸준히 글을 썼었어요. 일기를 주고 썼는데 매일매일 쓰진 않았지만 일기라는 것을 놓지는 않았고 음, 꾸준히 쓰다 보니까 쓴 이유는 일기를 쓰면 그러니까 글을 쓰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음,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잠을 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글을 쓰면 굉장히 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글로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기는 좀 개인적인데 이렇게 네네. 써놓고 또 누가 볼까봐 걱정은 안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은 자물쇠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이외의 글들은, 내가 이런 거를 썼었다고? 내가 쓴 글 음,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해 놓지 않은 시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은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 일상에서 메모를 많이 해놓고, 사실 메모를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일상의 어떤 장면들을 포착해서, 이거를 글로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것들 메모로 남겨놓고, 또 글 쓰고 쓸 시간이 있을 때, 그 글감들을 보고, 좀 주저리 좀 더 글을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서나 글쓰기가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뭐 좋다라고는 하지만 네네. 뭐 또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정말 음, 좋은지 선생님의 아, 입장에서 네네. 듣고 싶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제 내면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나름의 생각이 서니까 주변에 별로 휩쓸리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지금은 책을 많이 읽어도 사실 내용을 제 내면이 좀 단단해지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내용은 많이 기억을 못 하거든요. 많이 잊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글을 많이 읽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일단 친구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아이들도 그냥 내가 재미로 책을 읽는다 생각해야 되고 내가 책을 읽는 것이 그냥 쉬는 거고 책으로 노는 거지 그게 뭐 공부에 도움되니까 사실 뭐
나의 사실 나 입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도로 읽는 것은 별로 권장하진 않고 그야말로 재미로 취미생활처럼 그냥 내가 쉬는 시간이다 생각할 때 그때 계속 책을 읽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나의 지식이나 어휘나 이런 거에 도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은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글쓰기는 제가 사실 되게 조금 무리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거의 매일 일기를 쓰는데 되게 힘들죠, 사실. 어른도 되게 힘들고 아이들도 힘든데 그걸 꾸준히 해오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나중에 다른 학년 올라가도 일기 매일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고, 일기를 쓰기를 되게 싫어하고 못 쓰던 친구들도 사실 글이 좀 이제 엉성한 거죠. 그런 친구들도 제가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굉장히 문장력이 제가 한 것이 없는데도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이 없는데도 문장력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되게 빨리 쓰게 돼요. 자기 생각을 빨리 꺼내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꺼내서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들이 매일같이 일기를 써서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글을 썼던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저는 좋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그만두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권장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매일 그림책 읽고 일기 쓰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저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일기를 매일 쓰게 하셨는데 처음 시작은 뭐 조금 강제적일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싫지 않아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몸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반 아이들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글쓰기의 재미를 선생님이 이미 느끼셨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이렇게 좀 너무 허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칙을 좀 적용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책은 더 많이 읽으신다 했는데 작가님의 인생 책은 뭔가요? 저의 인생 책이요? 예. 저는 사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형복이 일기를 뽑고 싶어요. 제가 형복이 일기를 읽으면서 글 쓰는 생활, 일기를 썼지만 일기를 쓰면서 제가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형복이 일기는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진실되고 또 어른들이 보나 아이들이 봐도 형복이라는 6학년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쓰는구나. 그것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판이 되고 되게 오래된 책이라 구할 수 없지만 한 권에 뽑으라고 하면 저는 형복이의 일기를 뽑고 싶어요. 6학년 아이가 쓰는 책이에요? 요즘 또 쓰고 계신 글이 있나요? 네. 지금은 사실 버스 생활자 시점을 쓰기 전에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초고가 좀 완성되지 않은 초고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완성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거나 감동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쓰고 싶어서 그냥 일상 이야기를 쓰는데 특히 저와 같은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서 글감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글을 쓰시려면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일상이 좀 부딪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을 쌓으세요? 저는 그냥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나면서 생각했던 일이라든지 직장 동료들과의 있었던 일이라든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들 주로 그야말로 또 저의 일상에서 주고받는 것들인데 그런 것 쪽에서 그냥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모해놓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 그런 거 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에세이를 주로 제가 많이 읽고 있는데 에세이를 읽다 보면 또 역시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좀 내향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시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 저랑, 나도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공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나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메모를 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기 안 쓴 지 참 오래됐는데, 한번 써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기를 책으로, 에세이로 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예, 그러면 뭔가가 내 정신세계도 좀 다듬어지고, 이렇게 내가 똑바로 못 사는데, 내 흉을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일기를, 대중 앞에 내놓는다는 게 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제가 일기에 대한 글을 쓰려고 이제, 도서관에 가보니까 일기에 관한 책이 정말 많았어요. 일기 쓰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미물일기라든지, 예를 들면 뭐 개인의 누구의 일기, 이름을 하고, 편곡의 일기처럼 그런 자신의 일기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기를 책으로 내놓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일기를 세상에 내놓고 싶다기보다는, 일기를 같이 쓰자? 일기를 다 같이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고, 일기가 사실 정말 다양한 일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써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 개인의 일기도 있지만, 육아 일기도 있고, 교단 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 일기도 있고요. 공부 일기도 있어요. 식단에 대한 운동 일기도 있고요. 일기를 쓴다는 게 사실 일기는 보통 우리가 날짜 쓰고 제목 쓰고 뭐 이런 형태가 있지만 사실 그런 형식을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글쓰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형태로 쓰든지 간에 분량도 되게 자유로우면서 그날의 어떤 운동 일기, 일지처럼 쓰지만 그래도 내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다 쌓이면 나의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네. 독서일기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버추 프로젝트라고 네. 미덕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미덕이요. 미덕. 네, 그래서 뭐 감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미덕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도 미덕 일기도 한번 써보고. 네. 그러면 계속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미덕이 사실 내 안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안에 봉사의 미덕도 있고 사랑의 미덕도 있고 감사의 미덕도 있고 우애의 미덕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다 꺼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하나 뽑아서 이미 내 안에는 우애가 있고 의지가 있고 자주적인 그런 미덕이 있어 라고 하면 오늘 하루 이 미덕을 꺼내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해볼까? 이런 이야기예요. 씨가 너무 좋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내가 오늘 봉사 한번 해보자 하고 일기 쓰고 오늘은 뭐 사랑 그러면 또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자주 그럼 자주에 대해서 쓰고 네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역시 되게 도움이 됐고 되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선생님 주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노 일기라든지 또는 감정 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네네. 내가 분노를 굳이 막 매일같이 분노하진 않겠지만 내가 분노가 일었을 때 왜? 뭐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찾아보면 원인이 파악되고 진정이 되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웠는지 또는 화가 났는지 왜 눈물이 났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만남 일기도 좋을 것 같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기는 꼭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다 일과 정리가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매일 쓰는 게 일기네요. 오늘 아주
큰 배움을 또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쓰고 계신 게, 네, 일기 쓰고 있고, 지금 어떤 일기를 쓰고 있냐면,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육아일기를 좀 썼고, 근데 그것도 지속적으로는 쓰지 못해서 요즘에 3년 일기를 쓰고 있어요. 3년 일기를 쓰는 3년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 거를 그냥 좀 써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건데,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서 얘가 이제 좀 재밌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기록을 해줘요. 기록을 해주고, 첫째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사춘기니까 네. 내가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3년이 다 되면 선물로 주려고요. 도닦으신 것 같아요. 도인이신 것 같아요. 잔소리만 쓸 것 같거든요. 너, 애들, 너 잘못했고, 이거 선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잔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게 애를 쓰고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약간 스티커를 사서 모으고 있어요. 엄마의 글만 들어가면 애들이 또 별로 그럴까 싶어가지고 스티커를 막 붙여서 좀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제 나름으로 꾸미고 있어요. 딸이랑 그게 잘 소통이 되는데, 네네. 네, 또 둘째 아들 개구장이라지.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그럼요. 네네. 선생님이시면 보통 자녀 교육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신경 쓰시는 부분은 뭔가요? 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이가 자주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려서 엄마가 좀 방향이나 길을 이렇게 또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찾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독서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네. 네. 인사 바이러스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제 정말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출근 시간이었는데 기사님께서 진짜 큰 소리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막 비몽사몽간에 버스를 타고 막 이런 것 같은데도 그 한마디가 힘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를 하시고 사실 타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는 뭐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타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내리시는 분들도 잊지 않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막 하시니까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네, 자꾸 정류장마다 타고 내리는 승객들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저도 탈 때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하고 탔는데 내릴 때는 안녕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큰 목소리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내렸어요. 내리고 내려서 걸어가면서 이거 멋지다 생각을 했어요. 승객들이 사실 반응을 같이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사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승객을 맞이하고 잘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 또는 내 일을 즐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인사 하나 한 번 들었을 뿐인데도 굉장히 멋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인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인사 좋아해요. 인사를 잘하는 친구는 되게 개구지고 이래도 인사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 저 친구는 뭐 해도 될 거야. 지금은 꾸러기고 장난도 많이 치지만 제 옆에 와서 바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되게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먹고 들어간다는 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반 친구들도 되게 개구지고 제가 계속 이름 불러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집에 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문을 열고
선생님 주말 잘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막 반갑고 네. 그 마음이 귀하고 예쁘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지금도 약간 목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오늘은 얘들아 미술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표를 바꿔서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와서 선생님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좀 챙기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머, 아유, 기특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마음도 네. 네, 그런 마음도 인사잖아요. 잘 챙기세요, 뭐 주말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인사를 막 즐겁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사를 정말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메시지를 음.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이 매일같이 별일 없다 또는 뭐 매일 비슷한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고 내가 맞이하는 오늘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늘을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을 감사하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것,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런 일상을 버스 생활자 시점으로 담아내긴 했는데, 그냥 꼭 버스가 아니어도 내 삶의 일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받아서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고운 모래알 같아요. 잔잔한 고운 모래에 백사장을 거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감사, 햇살, 파도 소리 이런 게 좀 들리는 느낌이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